주간 코치 라운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2월 10일이고요. 2월 22일 3시에 우리 야구 협동조합 창립 총회를 합니다. 선수 육성이나 야구 코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코치 라운드 홈페이지나 우리 아이는 야구 선수 카페 그리고 제 SNS 등에 관련 내용들이 안내되어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취지를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 야구계에 이제 좀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이 좀 적지 않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는 노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이면 교육, 장비면 장비, 그 전반적인 어떤 야구의 문화를 어떤 비즈니스든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채워 나가거나 어떤 새로운 혁신을 도모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하는 과정이 보통 이제 건강한 산업이 보통 그렇죠. 근데 우리 야구계가 이제 특히 학생 야구 쪽이 여러 이해관계가 이제 굉장히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고 또 시장이 워낙 그 산업이라고 하기엔 사실 우리는 프로야구도 아직 산업이라고 하긴 여러 가지 좀 아쉬운 측면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 어떤 작은 시장 규모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선뜻 어떤 비즈니스로 뛰어들거나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필요하지만 없는 것들을 조금씩 채워나가자라는 뜻을 품고 뜻 있는 학부모분들 그리고 지도자분들 함께 협동조합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조합원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고 그냥 일반 후원 회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룰 이야기는 지난주에 그 롯데에서 식습관 교육, 영양 교육을 했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이 사진은 지금 뉴시스 미디어에서 나오는 현장 사진인데 이제 선수들이 어떤 영상을 하나 같이 이렇게 보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뭐냐면 넷플릭스에 나온 다큐 영화인데 게임 체인저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채식 관련된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육식보다는 채식이 일반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운동선수의 경기력에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야구 선수든 일반 운동 선수라고 하면 이제 좀 식물성 단백질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그냥 좀 당연시 해왔었는데 사실은 이 얘기는 이전부터도 꽤 많이 좀 논란이 되어 왔었습니다. 과연 그 동물성 단백질을 꼭 섭취를 해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게임 체인저스라는 그 다큐 영화는 좀 반론을 제기하는 측면이죠. 예. 그래서 여러 이제 과학적인 실험 결과들도 제안을 하고 제시를 하고 채식으로 바꾸고 이제 경기력이 더 좋아진 여러 종목 선수들 사례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몸도 단단하고 강한 파워와 순발력 두루두루 갖춰야 되는 미국 풋볼 선수들 또 채식하는 선수들 소개하고 있고요. 육상, 사이클 여러 사례들 그리고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팀 닥터의 어떤 증언들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 검투사들의 옛날 뼈를 분석해 보니까 강도 높은 훈련 외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채식을 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내용 그리고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당연히 고기를 먹어야 하는가 그렇지 않다 야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일상생활 플러스 실제 경기에서 파워를 내기 위한 충분한 영양소를 섭취가 가능하다는 내용들 있고 그리고 이제 육식 중심의 식사가 특히 운동선수들에게 이제 염증 회복, 그러니까 리커버리 프로세스에 채식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넷플릭스에서 요새 넷플릭스를 많이 보시니까요. 게임 체인저스를 찾아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풋볼 쪽에 이제 굉장히 유명한
톰 브래디 선수도 뭐 유가공 제품 거의 먹지 않는 걸로 뭐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기사에서 그 내용만큼이나 또 이렇게 신선하게 다가왔던 게 그 선수들뿐만 아니라 뭐 허문회 감독님이나 코칭 스텝 그리고 구단 프런트까지 전부 다 참석해서 이 영상을 같이 봤다고 해요. 어떤 조직의 리더가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참여해서 그 내용을 리레하려고 하는 모습이 전 좀 좋았어요. 왜 저희가 뭐 직장 생활 이렇게 할 때 보면 어떤 뭐 교육 같은 거 이제 참석하면 이거 우리 과장이 들어야 되는 교육인데 아니면 이거 우리 부장이나 우리 사장이 들어야 되는 교육인데 이렇게 쓴웃음 질 때가 많잖아요. 실제로 교육 내용은 굉장히 좋지만 그 좋은 내용들을 이렇게 조직 안에서 구현을 하려면 실제로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좀 큰 상급자들이 그 교육을 들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어, 하급 직원들만 이렇게 교육에 참여하는 좀 의무적으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반적으로 그 송민규 단장님의 프로세스가 아주 잘 스며들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 게임 체인저스 이 영화가 아주 비슷한 제목의 게임 체인저라는 비슷한 제목의 영화가 있어요. 그 영화도 이제 스포츠 관련된 영화인데 미국 풋볼의 그 뇌진탕 이슈를 좀 더 많이 세상에 알리려고 하는 어떤 의사의 노력을 그린 영화가 있는데 그거랑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다룰 소식은 이제 오재원 선수가 엠스플 인터뷰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 중에 굉장히 그 인상적인 대목이 있어서 요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재원 선수가 뭐 작년에 한국 시리즈 때는 오재원 선수 특유의 그런 인상적인 활약을 펼치면서 우승에 기여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작년에 타격 성적이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미국에 왜 갔냐, 뭐 미국 야구라고 뭐 다 뭐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뭐 약간의 좀뭐 비아냥 섞인 그런 비판도 받기는 했었는데 오지원 선수가 이번 그 엠스풀 인터뷰뿐만 아니라 이제 수차례 이전에 이영미 기자님 인터뷰에서도 그렇고 이종열 위원님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미국 가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뭐 비슷한 얘기지만 야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 너는 어깨가 열리잖아. 너 헤드업이 돼. 너 방망이가 쳐져. 너 왜 낮은 공에 자꾸 속아? 뭐 높게 봐. 뭐 이런 말들 많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또 높은 거 치면 또 낮게 보라 그러고. 그래서 주로 이제 타격 결과로만 지적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오지원 선수가 그래서 이제 말하는 거는 밀어치라는 말 대신에 그럼 어떻게 하면 밀어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어깨가 안 열리고, 어떻게 하면 포인트를 앞에 가져가고, 뭐 팔은 어떻게 하고 다리는 어떻게 하고 이제 자신은 그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릴 때부터 운동을 하면서 그런 어떤 이유에 대한 설명 같은 거를 별로 들을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 가서 이제 동네타 코치님뿐만 아니라 그쪽에 이제 야구를 가르치는 문화를 경험을 해보니까 그게 이제 맞든 틀리든지 간에 어, 자신이 고민한 것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각자만의 이론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어, 그렇게 야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오지원 선수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야구가 우리나라 야구가 조금 더 좀 디테일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이전에 이영미 기자님 인터뷰에서도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것도 제가 뭐 그 기사 내용 일부를 좀 인용해서 어,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비시즌 때마다 미국 가서 개인 훈련을 하고 오는데 올 시즌 성적이 안 좋다고 해서 누구한테 레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말들이 들리더라고요. 제가 못해서 할 말은 없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런 논리라면 2018 시즌 제 성적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같이 갔던 오재일 선수의 올 시즌 성적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분, 여기서 이제 그분은 덕레타 코치님입니다. 저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부분의 반의 반의 반도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타격 이론을 갖고 있고 한국에서 오는 선수들에게 어떤 형태의 레슨을 해주는지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잖아요. 선수의 성적만 갖고 그분을 평가하고
선수가 자비를 들여 개인 레슨을 받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영영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제가 그분한테 레슨 받기 전 부진했을 때 그건 누구 책임이 되는 건가요? 제가 야구 배운 코치님들 책임인가요? 모든 건 선수 책임입니다. 누구한테 배워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우리 야구가 좀 더 디테일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가 타석에서 문제를 보이면 그 문제의 배경이 무엇인지, 왼쪽 다리는 어떻게 하고 어디를 쳐다봐야 하고 무슨 마음으로 타석에 들어서야 하고 팔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이정우처럼 타고난 재능을 소유한 선수도 죽도록 노력하는데 저처럼 타고난 재능이 없는 선수라면 뭐라도 배워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승엽 선배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재능만 믿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56개의 아시아 최다 홈런 신기록은 올리지 못했겠죠. 그토록 대단한 분도 끊임없이 타격폼을 수정하면서 더 좋은 스윙을 위해 노력하셨는데 저는 그 이상의 노력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공부하고 배우는 건 창피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구의 감, 느낌도 중요하지만 선수도 지도자들도 공부를 해야 합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정열 위원 이제 유튜브에서도 이제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저는 제일 답답한 말이 이거예요. 3루간으로 딱 밀어치래. 지난번에 센터 넘어가는 타구 좋던데 그렇게 치면 된대. 아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가 없어요. 음, 이런 이제 약간 감과 느낌에 의존하는 좀 디테일하지 못한 이제 우리나라 코칭 문화를 조금 아쉬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네, 오재원 선수 이야기처럼 뭐 우리 야구가 조금 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좀 여유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새로운 자극에서 좀 지나치게 이렇게 경계하는 분위기 확실히 좀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번에 오재원 선수가 이런 말씀을 해준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도 뭐 롯데 관련이네요. 예, 오센 기사인데요. 조형래 기자님께서 작성해 주신 기사인데 센서를 활용해서 훈련하는 롯데 선수들의 풍경을 담은 기사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안치홍 선수가 뱃 센서, 블라스트 모션, 뱃 센서를 뱃너 부분에 이제 착용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여기 보면 이제 선수들 반응이 뭐 긍정적이기도 하고 뭐 부정적이기도 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딱 한 달락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이게 제가 평소에 그 데이터 야구에 관심 있어가지고 관련된 뭐 포스팅도 좀 하고 몇몇 코치분들이랑 같이 유튜브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했었는데요. 이런 얘기를 했죠. 기기를 배트에 착용하고 스윙을 하면 하나의 스윙도 허투루 할 수 없다. 모든 스윙이 바로바로 집계가 되니까 제대로 된 측정을 위해 제대로 스윙을 하게 된다. 의식하지 않고 방망이를 가볍게 돌리며 툭툭 공을 맞히고 있었는데 R&D 팀 직원분이 오셔서 수치가 이상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시더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측정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어떤 측정으로 얻는 데이터의 효용도 있지만 이 측정을 하는 순간 선수의 어떤 그 멘탈, 모드가 바뀌는 것도 저는 이 데이터 기반 훈련의 아주 숨은 가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뭐 그러면 이제 선수들 반응이나 코치님들 반응이 이런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불편하다, 신경이 좀 쓰인다. 이 훈련에 몰입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다른 것에 신경을 쓰면 되느냐. 근데 이 대목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실제로 미국 그 야구 훈련 문화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불편하다, 신경 쓰인다라고 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훈련 환경에 도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음, 그렇게 계속 데이터 측정을 하면서 선수를 불편하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경기가 그렇게 불편하거든요. 훈련 마음 편하게 이제 토스 배팅, 티 배팅 어, 치듯이 불펜 피칭 하듯이 마음 편하게 하듯이 실제로 경기에서는 그렇게 편안한 컴포터블한 환경에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실제 경기는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막 작용하는 어떤 불편한 상황, 뭐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측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수에게 그런 어떤 불편함에 익숙해지게 만드는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이제 부여한다는 겁니다. 음.
야구 훈련 디자인에서 이제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이런 표현 쓰거든요. 불편함에 익숙해져라 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측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선수들한테 실제 경기까지는 아니지만 이게 그냥 마음 편하게 하는 연습은 아니다라는 어떤 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미지는 지금 미러키 브루어스의 이제 디렉터로 일하고 계시는 제이크 맥킨리 씨가 이제 대학 감독 시절에 만들었던 훈련 환경인데 이제 거의 모든 훈련들을 다 측정을 하고 그것들을 선수에게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해주고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모습이에요. 지금처럼 배팅을 칠 때 치면은 뭐 배팅 관련된 측정 지표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타구 속도를 바로 타자가 볼 수 있도록 옆에 스피드건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전광판을 이렇게 설치해 준다든지 이제 보시는 것처럼 펑볼을 받을 때도 뭐 빨리 받아가지고 전진해서 처리해라 뭐 이렇게 뭐 여러 주문을 하지만 사실 어 그거를 공을 처리하는 시간을 이 사진처럼 전광판을 통해서 보여주면 보통 타자가 치고 나서 도달할 때까지 1루 도달할 때까지 이제 4초 이내면 좀 빠르게 도착하는 거로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을 실제로 측정해서 어, 땅볼 처리한 후에 바로 전광판으로 보여주었을 때 4초가 넘었네? 아니면은 뭐 3.8초, 3.7초 그러면은 내가 지금 공을 처리하는 스피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사실 자각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굳이 뭐 공을 빨리 전진해라 하는 말들, 뭐 물론 뭐 가장 어느 정도의 이제 언어적인 지도는 필요하지만 일단 내가 실제로 보여준 플레이가 데이터상으로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했을 때 선수가 내면에서 일으켜지는 동기부여가 이제 상당하다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펫 센서 같은 경우도 저는 뭐펫 센서를 통해서 얻은 데이터를 통해서 뭐 어떻게 대단한 어떤 분석 기술이나 어떤 가공을 통해 가지고 선수에게 의미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어야겠다라는 건 압박감을 좀 내려놓고 어, 펫 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수가 어, 인지를 하게 하고 뭐 약간의 공부를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선수가 스윙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이제 계속 음, 눈으로 확인하게끔 하는 과정. 그렇게 이제 객관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과정만 있어도 뭐 선수는 누구나 다 스스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안다면 자신이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지금 부족한 것은 무엇이고 당연히 전 캐치해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어떤 동기부여 수단보다 더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 코끼리 아동 클럽에서 펫센서 어떻게 활용하실 것인가라는 주제로 어, 저희가 모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면 다양한 주제로 이번에도 프로팀 프런트 코치님도 참여하시고 하기 때문에 어, 타격에 관해서 뭐 백 센서뿐만 아니라 타격 전반에 관해서 같이 말씀 나누시고 싶은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주간 코치 라운드는 이렇게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